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정상화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화되는데요. 지금 부동산 정상화를 계속 미뤄왔고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저기서 붕괴가 되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IMF도 그동안 꾸준하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위험하다. 경고를 해왔는데 얼마 전에 또 다른 경고를 했거든요. 9월 6일에 2023년 연례연합회의 여기에서 부동산 위험,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 2024년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중국 다음에 너희들이 위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언론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 경제 상황,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언제 무너지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될 거예요. 중국 경제가 어려지고 너희들도 어려질 것이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서 지금 자본이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블룸버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255조가 2023년 8월까지 해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8월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66조가 빠져나갔다고 해요. 최근 한 3년 사이에 최대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본의 탈출 러시가 이제 일어난 건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IMF에서 경고한다는 거는 너희들도 이런 자본 탈출 러시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8월에 이미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월 같은 경우에 주식하고 채권 모두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합쳐보면 한 2조 2,470억 이 정도 빠져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게 금리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고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 건수가 1,034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8월까지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4건이었어요. 그러니까 8월에 이미 2022년도 파산 건수를 뛰어넘은 겁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더해진다면은 파산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역대 최대가 2020년 이때였는데 1,069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가뿐하게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봐도 지금 역대급이에요. 7월에 146건, 8월에 164건, 역대 최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고 해요. 언제 망하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망하고 있어요. 왜 망하고 있냐?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기업의 재고율이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안 되죠. 물건을 팔아야지 돈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현금화하지 못하면은 무너지는 거죠. 기업 재고율이 4월에 130%를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5월, 6월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기업 재고율이. 그런데 7월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외환위기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1998년에 재고율이 123에서 128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와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런데 지금 이 기업 재고율은 다시 상승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 가동률이 어느 정도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제조업 가동률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 위기 이때에 비해서 아직은 제조업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조금 버텨보자 뭐 이렇게 해서 제조업을 조금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 때 제조업 가동률이 거의 멈춰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번에는 그게 안 되고 지금 팔지도 못하는데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고가 폭증하게 될 겁니다. 이게 또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재고가 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리비도 들어가고 감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은 다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더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거죠. 재고가 이렇게 높으면은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거를 시장에 내놔서 먼저 팔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재고가 쌓이기만 하고 안 팔리면은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고용도 할 수 없고 계속 악순환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악순환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도 파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임금을 체불했다 이런 큰 기업들도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중소기업들은 아예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 대출이 거의 막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부동산이 없으면은 대출을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9년에 이미 52% 정도가 부동산 담보 대출만 됐어요. 사실상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기술이 있는 기업들도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종합해보면은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유동성 위기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금이 돌질 않고 있잖아요. 재고만 쌓이고 사람들 돈도 줄 수 없어서 파산하고 기업들도 돈을 못 구해서 파산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지금 정부는 뭐 하고 있어요? 퇴출할 기업들 퇴출하든지 아니면 뭐 살릴 기업들 살리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뭘 하고 있죠?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라든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금 여태까지 170조를 썼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부동산이 위험하다. 이제 살릴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집착을 놓지 못하고 뭐 40조 추가 지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조가 누구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쏟아부으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부동산도 못 살리고 기업들도 못 살리고 다 죽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 추경호 부총리가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지금 하반기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나 봅니다. 지금 9월에 수출이 4.4% 정도 감소했고 흑자가 조금 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엄청나게 감소를 했죠.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 그 말인데 여기에 대한 거는 그냥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하반기가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부동산만 애타게 찾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들 무너지고 정부가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가게라도 괜찮냐? 그게 아니죠. 가게 역시 지금 가계부채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50년 대출 뭐 40년 대출 이런 소리 나오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연봉 5천만 원에 이제 5%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파란색이 원금, 주황색이 이자거든요. 보시면은 40년, 50년은 이자가 원금보다 더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원금을 4억 5천, 50년 대출을 받으면은 이자가 50년 동안 7억 7천6백만 원, 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연봉 5천만 원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중간에 잘리지라도 않으면 다행인데 사실상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 이자를 갚기도 힘든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물가가 찾아오고 있어요. 표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마트 가보셨잖아요. 복숭아, 사과, 배 뭐 이런 거 집어보셨나요? 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나마 샤인머스켓 그게 좀 더 싸서 이제 그걸 샀는데 고물가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유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증산을 하던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돼야지 내려올 텐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물가 폭등 사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영끌들이 견딜 수 있냐 그 말이죠. 한계로 내몰리겠죠. 같이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은 경제 주축인 가계가 고물가, 대출 이런 걸로 휘청이고 있고 기업들은 거의 재고가 폭증하면서 당연히 돈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경제의 다른 주체인 정부 역시 제정신을 지금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가게 무너지고 있고 기업 무너지고 있고 정부는 부동산만 목매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각자 도생의 시대가 진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영상들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응원의 댓글 그리고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